군자 튜브. 안녕하세요. 군자 지망생입니다. 오늘은 적자 생존, 그러나 세상이 바뀌면 적자도 죽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알맞는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환경에 맞춰서 동물들은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예전에 봤던 다윈의 책 보면 핀치인가? 그 새가 부리가 막 바뀌는 거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어떤 신체 구조가 바뀌게 되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치아도 바뀌고 위장도 뭐 소가 위장이 4개라고 그랬나?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육식동물은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빠르게 되고, 뭐 눈도 시력도 바뀌고, 뭐 발톱이나 어떤 그 깨물어서 죽일 수 있는 무슨 이빨 같은 거, 치아, 이런 것들이 알아서 발달을 하겠죠. 거기서 계속 자기의 필요한 어떤 그 신체 변화가 생길 거고, 지혜도 아마 생길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동물 같은 경우는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죽어버릴 수가 있죠. 뭐 더운데 이렇게 사는 생물을 추운데 놔두면 죽고, 추운데 사는 동물을 더운데 놔두면 막 버티지 못하고, 그런 것들처럼 아마도 사람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 거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물, 도구를 만들어서 그 환경을 이겨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닌가, 인간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산세베리아를 되게 많이 키운 적이 있습니다. 공기 정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가 이제 방에서 이제 산세베리아를 키웠는데, 산세베리아는 뭐 물을 주면 오히려 빨리 죽기 때문에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물을 안 주고 놔두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겨울에 방에 있던 거를 잠깐 밖에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추운 날도 아니었고 약간 쌀쌀한 날이었는데 베란다에 놔뒀더니 그냥 하루 만에 하얗게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추우면 이렇게 한 번에 죽어버리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알게 됐는데, 근데 웃긴다 그럴까? 그 전에 베란다에서도 산세베리아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이 방에 있던 애가 베란다에 나가니까 한 번에 죽어버렸는데 걔는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 튼튼하게. 그러니까 변화하는 그런 온도를 스스로 계속 뭔가 바꾸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모르지만 얘가 살아있는 게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자기를 뭔가 바꾸고 있었던 거죠. 티가 나지 않지만 겉에서 봤을 때. 얘는 따뜻한 데 살던 애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거는 너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마 잠수할 때도 되게 깊이 잠수를 하려면 갑자기 잠수를 하면 뭐 질소나 이런 것 때문에 잠수병에 걸려서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가압실, 감압실 이런 걸로 들어가서 몸을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압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서 뭐 진행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진행하면 괜찮은데 그런 어떤 준비하는 기간을 두지 않고서 했을 경우에는 환경 변화를 몸이 바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또 자취를 해서 혼자 먹고 살다 보니까 야채 같은 걸 사서 넣고 먹는데, 여름에 야채를 사면
냉장고에 두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근데 겨울에 사면 진짜로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원래 야채라는 게 추울 때 살 수 있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키워서 하겠지만 아무리 비닐하우스의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여름에 순수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제철에 맞게 살았던 애들보다는 아마 환경이 좀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겨울에 산 야채는 오래 두고 먹어도 여름에 산 야채보다 훨씬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뭐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본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환경도 계속 바뀌는 게 이건 사람도 어떤 취향이나 문화, 그 미디어가 바뀌면서 그 매체가 바뀌면서 접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전 살지 않았지만 그때는 이제 소설가들이 유명하고 또 문학소녀라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서로 막 시 읽고 시 적어주고 아마도 어르신들이 지금 카톡으로 시 같은 거 적고 뭐 그런 풍경 같은 거 동영상 보내고 그런 게 아마 그때 감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가 뭐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되게 운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 보면 그때는 아마 문학 소녀들 그런 게 있었고 방송이 생기고 나서는 텔레비전이 있고 거기 텔레비전 나가면 진짜 무슨 노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가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런 노래도 있었다는 거. 요즘은 부르지 않지만 방송에 나가면 뭐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볼 수 있는 매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텔레비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종합 편성 채널 같은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뭐 거의 대세가 됐죠.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방송 자체를 안 보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시간 맞춰서 보는 것도 귀찮고 내용도 이제 그렇게 재미가 있지도 않고 뭐 저도 방송을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을 보더라도 뭐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국이 예전에는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어떤 상품도 광고를 하게 되면 되게 갑자기 유명해지고 예전에 라디오 스타 같은 프로는 거기서 한번 사람이 뜨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봐서 라디오 스타가 배출한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방송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이제는 조금씩 뭐 아직까지 완전히 없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사그러지지 않았나. 그래서 옛날에는 정치가들이 막 연설하는 대중들이 막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김영삼, 김대중 뭐 이때 그 사람들이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왜냐면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군중 연설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게 활자로 바뀌고 활자에서 또 음성으로 바뀌고 이제는 음성에서 영상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영상도 전파로 가다가 케이블로 가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게 됩니다.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결국 사라지게 돼 있죠. 활자로 글 쓰는 재주가 있던 사람들이 뭐 시나리오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영화를 찍지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 중에서 감독이 돼서 성공한 케이스도 하지만 있긴 하죠. 그분들은 이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한 케이스고 활자만으로 이게 사셨던 분들은 적응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그 사람도 사라지게 돼 있다.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때 흥하던 어떤 그런 부자랑 아버지 때 흥하던 부자, 그 다음에 요즘 흥하는 부자는 좀 다를 겁니다. 솔직히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거를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자 튜브